그대가 오늘도 마음속에서 뭔가를 꽉 쥐고 있다면 지금 이 7초만 기억해 주세요. 손을 펴는 순간 삶은 다시 숨을 쉽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용한데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평생을 버티며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놓아버리면 편애 같은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요. 자식 걱정 하나만 내려놓으려 해도 밤에 눈이 번쩍 뜨이고 돈 걱정 하나만 덜어내려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관계 하나를 정리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내가 너무 매정한가 죄책감이 올라오죠. 그런데요, 오늘만큼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놓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잘 버텨와서 손이 굳어버린 걸지도 모른다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쥐는 법을 배웁니다. 손으로 쥐고, 마음으로 쥐고, 생각으로 쥡니다. 사랑도 쥐고, 돈도 쥐고, 명예도 쥐고, 관계도 쥐고, 심지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까지 쥐고 살아요. 그때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그 사람한테 그 말만은 하지 말걸 내가 좀 더 참았으면 이렇게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쥐었다 폈다 하면서 마음이 쉴 틈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 집착이 결국 나를 가장 깊이 아프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손을 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쥐고 있어야 불안이 덜한 것 같거든요. 쥐고 있어야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쥐고 있어야 내가 지고 있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 같거든요. 하지만 오늘 지혜담이 드릴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인생의 평안은 붙잡음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희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아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 포기라는 말은 참 아프죠. 내가 뭘 포기하냐, 평생 참고 견디며 왔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기술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버림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등 돌림이 아니라 거리 조절입니다. 체념이 아니라 숨 쉴 공간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여러분 마음을 꽉 막고 있는 것들 가운데 이건 내려놔도 되겠구나 하는 것이 하나쯤은 분명히 생깁니다. 어떤 분은 자식 걱정이 조금 가벼워질 거고요. 어떤 분은 지나간 사람에 대한 분노가 조금 풀릴 거고요. 어떤 분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라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차리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혜담이 전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작은 선택이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한 번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붙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려놓아라, 모든 것이 좋아진다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내가 뭘 내려놓으면 더 불안해지지 않나? 내가 안 쥐고 있으면 우리 집은 누가 지키나? 내가 마음 풀어버리면 자식이 더 막 나가는 거 아니야? 바로 그 불안, 그 의심, 그 억울함까지도 오늘은 다 꺼내놓고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고통은 세상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꽉 차면요, 작은 말에도 상처가 되고
사소한 일이 크게 느껴지고 밤마다 과거가 다시 살아나고 내일은 오기 전부터 걱정으로 망가집니다. 반대로 마음의 공간이 생기면 같은 현실이어도 숨을 쉬게 됩니다. 같은 자식이어도 덜 휘둘립니다. 같은 돈이어도 덜 흔들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오늘 20분 동안 지혜담은 여러분께 무조건 놓으세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딱 이것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쥐느라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부터 손을 펴면 내 삶이 다시 흐를 수 있는가? 그대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더 나아지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비교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살아있는 그 자체로 이미 잘 살아오셨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쥐고 사는 것 중에서 가장 손에서 안 떨어지는 것부터요.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쥐고 살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특히 자식입니다. 이 나이에 자식 이야기를 빼고 마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요.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손에 쥐어집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손으로 쥡니다. 밥 먹이고 씻기고 넘어질까봐 잡아주고 길 잃을까봐 손을 꼭 붙듭니다. 그 시절엔 쥐는 게 맞았습니다. 안 쥐면 위험했고 안 붙잡으면 다쳤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손을 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자기 인생을 가지기 시작해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잘 먹고 있는지, 돈은 있는지, 부부 사이는 괜찮은지, 혹시라도 힘든 일은 없는지, 연락이 하루만 없어도 불안해지고, 말투가 조금만 차가워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뭐 하러 이렇게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하나. 그런데도 또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놓으면 내가 부모가 아닌 것 같아서입니다. 쥐고 있어야 책임을 다하는 것 같고, 붙잡고 있어야 사랑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을 쥐고 있을수록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이 말이 서운하게 들리신다면 잠시만 더 들어주세요. 자식이 멀어지는 이유는 부모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숨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의 끈, 사랑이라는 이름의 간섭, 희생이라는 이름의 기대가 겹겹이 얹히면 자식은 스스로 숨 쉴 공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거리입니다. 연락을 줄이고 말을 아끼고 마음을 닫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며 부모는 더 쥐려 합니다. 왜 연락 안 하냐? 왜 말이 없냐? 내가 뭐 잘못했냐? 이 순간부터 관계는 악순환으로 들어갑니다. 줄수록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더 쥐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관심을 끊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음이란 내 불안을 자식에게 맡기지 않는 선택입니다. 내 외로움을 자식의 연락으로 채우려 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내 인생의 허전함을 자식 인생으로 덮으려 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하는 순간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자식은 신기하게도 그 변화를 먼저 느낍니다. 전화가 줄어들었는데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잔소리가 사라졌는데도 오히려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관계 안에 숨 쉴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 노릇은 평생 쥐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손을 펴는 일입니다. 그 손을 펴야 비로소 내 손이 보입니다. 그동안 자식만 쥐고 있느라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손 말입니다. 그 손은 이제 쉬어야 합니다. 쥐는 힘으로가 아니라 내려놓는 힘으로 살아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려놓음은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사람 다음으로 가장 집요하게 쥐고 사는 것, 바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지나간 일은 놓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밤이 되면 더 선명해지는지 그 이유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람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집요하게 쥐고 사는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가장 선명해집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불을 끄고 누우면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지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선택만 아니었어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사람을 그때 놓지 말았어야 했나? 혹은 그 사람을 그때라도 놓았어야 했나?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과거는 늘 질문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거의 항상 나를 책망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덜 착했더라면.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감정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 그 자체보다 그때 느꼈던 억울함, 분노, 후회, 미안함이 손에서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붙잡고 있는 한 절대 낫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잊고 싶어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잊으려고 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내려놓음은 잊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요.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경험도 여유도 지혜도 지금만큼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아닌지를 묻기 전에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벼랑 끝이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를 쥐고 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실패처럼 느껴질까 봐서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과거를 쥔 손은 현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허전하고, 늘 불안하고, 늘 뭔가 놓친 것 같은 느낌으로 하루를 마칩니다. 내려놓음은 과거를 미화하는 것도 아니고, 합리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그만하면 충분했다. 그때의 나는 잘 버텼다. 그 선택이 최선이었는지는 몰라도 최악은 아니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을 때 과거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잠자리가 달라집니다. 밤에 생각이 줄어들고 아침에 몸이 덜 무겁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한 날이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과거를 내려놓았을 때 생기는 실제 변화입니다. 추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이 차지하던 무게가 줄어들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도 과거도 내려놓았다면 아직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제입니다. 모든 걸 내가 붙잡고 있어야 안심되는 마음, 계획에서 벗어나면 불안해지는 마음, 내 손을 떠나면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우리가 통제를 줄수록 더 불안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놓아야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과거를 내려놓았다고 해서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아직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통제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평생 우리 손에 가장 단단히 붙어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통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가족이든 주변 사람이든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답답해지고 참견하고 싶어집니다. 사실 이 통제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특히 60대, 70대에 들어서면 이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줄어드는 역할, 점점 좁아지는 관계 속에서 통제는 마지막으로 붙잡는 안전장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통제를 줄수록 삶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경직되고, 표정은 굳어지고, 관계는 팍팍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 모든 걸 혼자 떠안고 사는 사람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 합니다. 정말로 모든 걸 내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걸까요? 아니면 수많은 우연과 도움과 흐름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걸까요?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만 온 날은 많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인생을 바꾸기도 했고, 원치 않았던 선택이 오히려 살 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마치 내가 다 쥐고 살아온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려놓음이란 통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믿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손을 떠나도 괜찮은 것을 하나 정해 보십시오. 가족의 일정, 타인의 선택, 결과에 대한 집착 중 하나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이건 내 손에 없어도 된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숨이 조금 깊어집니다. 흐름을 믿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삶을 신뢰하는 순간 불안은 줄어들고 평안은 깊어집니다. 통제를 내려놓으면 이상하게도 오히려 내 삶의 중심이 또렷해집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과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이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사람을 쥐고 과거를 쥐고 세상을 쥐느라 놓쳐버린 바로 그 존재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려놓음의 끝에서 다시 만나는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손을 펴야 비로소 내가 보이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과 과거와 통제를 하나씩 내려놓고 나면 처음에는 이상한 공백이 찾아옵니다. 뭔가 빠져나간 것 같고 허전하고 손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다시 쥐려고 합니다. 역시 놓으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괜히 마음 풀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공백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어서
느껴보지 못했던 공간이 처음 생긴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배우자였고, 누군가의 일꾼이었고, 누군가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한 번도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편한가? 무엇이 싫은가? 무엇을 더는 하지 않아도 되는가? 내려놓음은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특히 이 나이가 되면 더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덜 힘들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이기적인 일로 착각합니다. 나를 챙기면 가족이 서운해할까봐,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나만 편해지려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스스로를 다시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편안해질수록 주변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내가 덜 예민해질수록 말은 부드러워지고 표정은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관계는 저절로 풀립니다. 이건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여유가 있을 때 배려할 수 있습니다. 늘 쥐고 있느라 힘이 들어가 있으면 작은 일에도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관계를 망치는 선택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끝에 남는 것은 공허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무엇이든 다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않겠다는 선이 생깁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불필요한 약속이 줄어들고 억지로 맞추던 관계가 정리되고 마음이 편치 않은 자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면 조용함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도 참 오래 잘 살아왔구나. 이 깨달음은 누가 해주는 칭찬보다 깊습니다. 스스로에게 해주는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인정이 어떻게 불안을 잠재우고 노년의 삶을 다시 안정시키는지, 그리고 왜 내려놓은 사람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놓고 나를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불안의 크기입니다. 불안이 사라진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요. 대신 불안이 예전처럼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이 먼저 흔들렸다면 이제는 한 박자 쉬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불안은 늘 미래에서 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앞당겨 끌어와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내려놓음이 시작되면 미래를 붙잡으려는 손이 풀립니다. 그 순간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삶을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안전하다는 착각이 조금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는데 요즘은 그 생각이 와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느낌 말입니다. 잠깐 왔다가 지나갑니다. 이건 마음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쥐지 않아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중요한 건 내려놓음이 무기력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무기력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는 상태이고 내려놓음은 느끼되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감정은 오되 삶의 운전대를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은 사람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분명함이 노년의 삶을 안정시킵니다.
이 나이에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작은 신체 변화도 크게 느껴지고 주변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깊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몸의 불편도 관리할 수 있고 관계의 거리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바로 이 중심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인생을 다시 증명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잘 살았다는 증거를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의 성과, 돈의 크기, 남의 평가로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삶은 더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진 삶은 에너지를 덜 씁니다. 덜 쓰인 에너지는 나를 지키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은 사람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남은 이야기는 마지막입니다. 내려놓음의 끝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단 하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삶에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내려놓음의 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공허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이 남습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좋은 부모, 책임감 있는 가장, 참고 견디는 어른,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사람. 그 역할들을 붙잡느라 정작 나는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고 보니 그 역할들이 사라져도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이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중심입니다. 이제 삶은 증명해야 할 무대가 아니라 머물러도 되는 공간이 됩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해질까가 아니라 무엇을 덜 쥐면 편안해질까를 묻게 됩니다. 조금 덜 쥐고, 조금 덜 애쓰고, 조금 덜 통제하려 할 때 삶은 신기하게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흐름을 믿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느려도 괜찮고, 계획이 어긋나도 괜찮고, 누군가의 반응이 기대와 달라도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선택 앞에서 흔들리면서도 결국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자란 인생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내려놓으며 미소 짓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마음의 작은 쉼이 되었다면 지혜담과 계속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앞으로도 겁주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조용히 노년의 삶을 정리해 드리는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혜담은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